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증시전략센터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약세입니다. 간밤에 혼조로 마감한 미국 증시의 영향도 받고 있고요. 최근 지수 상승에 따른 부담감도 오늘 지수 약세에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코스피가 어제보다 4포인트 정도 밀려 있습니다. 1939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 지수 이 시각 하락 반전한 상태인데요. 어제 종가 수준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515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상담 순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한 가격, 비중 등을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장중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각 시장 상황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불거진 데다 미국 정부가 헤지펀드 내부자 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국내 시장도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하락한 194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938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1940포인트를 밑돌며 출발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940포인트를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지수는 5일선이 20일선을 웃도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서 194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관이 1,000억 원 넘는 물량을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외국인 역시 493억 원 매수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집계되면서 상승 하락폭은 다소 키우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강보합에 움직이면서 오늘장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다시 하락으로 반전된 상태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4포인트 하락한 5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51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어제 낙폭을 완화하면서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시각 다시 하락으로 흐름을 바꾸면서 파란불 들어온 상태입니다. 0.09% 현재 약보합에 움직이면서 515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동향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기관이 무섭게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3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면서 코스닥 역시 보합권에서 혼조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로 대응하고 있지만 현재 기관은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4거래일 만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7원 30전 상승한 1,133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일랜드 재정 위기가 포르투갈 대 유로존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면서 원달러 환율 오늘 1,128원으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더 키워가면서 1,130원 위로 올라온 상태인데요. 우리 환율은 현재 유로화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전날 달러화 대비 유로화가 크게 오르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 역시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이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짚어보겠습니다. 전날 급등했던 대형 IT주들 오늘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주춤한 상태지만 LG그룹주는 어제보다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1%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전자와 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모두 강보합 내지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LG이노텍이 3% 급등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로 예정됐던 현대건설의 MOU 체결이 연기되면서 현대그룹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수에 부담을 느꼈던 현대그룹주는 이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9%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상성도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증권과 현대건설 모두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이 미래 신성장 사업 계획을 발표하자 각 분야별 협력사가 주가가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삼성의 바이오헬스 사업 부분 협력사인 KD미디어와 이수협지수가 전날보다 14%, 5%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감행한 에이테크솔루션과 태양광 산업에 관련 있는 S에너지 등도 3% 동반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태양광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양광주들도 꾸준한 수요 증가와 성장성 예상된다는 분석에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웅진에너지가 3%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성 LST와 SNU도 5%, 4%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들어온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항공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항공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분석에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강보합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여행주인 모두투어와 하나투어가 현재 0.1%,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증시전략센터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NBSS의 김도영 팀장님 나오셨고요. 또 홍의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증시전략센터 첫 코너죠. 전문가의 주간 종목 배틀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배틀에 앞서서 지난주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결과 어떤 분의 종목이 또 얼마나 수익을 거뒀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지난주 결과입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대우 인터내셔널 그리고 홍의진 연구원님의 OCI 머티리얼즈 두 종목 모두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약간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김도영 팀장님의 대우 인터내셔널이 마이너스 0.3%의 등락을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홍의진 연구원님의 종목은 마이너스 0.9%, 마이너스 1% 가까운 등락률을 보였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 주간 종목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도영 팀장님의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자, 지난주 화요일 종목을 사기보다는 관망하는 것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대우 인터내셔널이 차트상으로는 221선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한 주간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홍의진 연구원의 OCI 머티리얼즈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왕 매매를 할 거면 강한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이셨는데 지난 목요일 장중에 12만 원까지 오르기도 했던 주가가 어제 3% 정도 크게 하락하면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0.9%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 네. 대우 인터내셔널부터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일단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현금 확보가 더 낫다고 했었는데요. 수요일 날 이후에 시장에서 수급 변화가 좀 일어나서 단기적으로 IT주가 좀 블랙먼데이 쇼크보다는 그 호재 부분에서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좀 올라갔었습니다. 네,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수급 부분이 또다시 꼬이기 시작했고요. 기관과 외인들의 매도가 좀 연출되고 있었다는 측면이었고요. 다시 재차 220선에 대한 지지하는 측면이 있지만 선도 주체가 개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220선 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량 정도는 비중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또다시 재차 공격적으로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대비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시장 수익률 대비해서 상회에서 매수 수익을 전달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홍의진 연구원님의 종목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볼까요? OCI 머티리얼즈가 어저께 같은 경우 좀 3%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그동안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주봉 관리상 아무래도 좀 주가가 이제 급등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그날 상승에 따른 이격 줄이기 과정이 아니었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그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그 상승시 거래량보다 상당히 거래량이 줄어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조정 시에는 주가의 그 거래량이 좀 작은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동안에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그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5일선과 21선과의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었던 상황인데 그 지금 이격 줄이기 과정이 어제와 오늘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큰 우려보다는 일단은 21선까지의 조정을 좀 기다리시고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예. 예, 자, 이번에는 증시전략센터에서 배틀을 펼쳐주시는 10분의 주간 종목 배틀 순위 1위부터 5위까지를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1위는 배 박사님의 종목이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2%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고요. 심기현 연구원님과 박성일 연구원님이 2위와 3위 나란히 1.4%씩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한 주간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는 않고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 소폭의 상승을 보이는 건데요. 윤용식 비숍님의 삼성정밀화학이 0.4%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께서 과연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죠. 예. 김도영 팀장님은 삼성테크윈 공략을 하십니다. 오늘 삼성그룹주 흐름 괜찮습니다. 홍의진 연구원은 유비벨록스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가를 결정해 봐야겠죠. 자, 현재 삼성테크윈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제 종가 기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10만 6,5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고요. 홍의진 연구원의 유비벨록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비벨록스는 어제보다는 3% 가까이 밀려있는 가격대인데요. 17,200원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김도영 팀장님. 네. 삼성그룹의 미래 신성장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에 따라 이제 수혜주들이 네네. 주목받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네, 삼성 오늘 테크는 제가 하신 이유 이동하는 들어볼까요? 도중에 발표가 좀 됐더라고요. 저는 한 다음 주 정도에 될 거라고 예상을 네. 좀 해서 다음 주 종목을 좀 공략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일단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다른 삼성전기와 대타 삼성정밀화학 부분의 다른 여타 자회사들 부분에 대비해서 일단 주가가 그래도 같이 상승했는 부분이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6% 정도의 단기 급등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정하게 된 이제 전반적인 이유는요. CCTV 부분에 대해서의 매출 드라이브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방산업 쪽에서 로봇 쪽에 대해서 실제 매출 드라이브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삼성그룹에서 신성장 먹거리 부분 제가 지금 현재 검색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의 헬스케어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입장이 됐다면 직접 수혜 예상의 진단기기 쪽으로 수혜 직접 예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의 무기 개발 사업권 자체를 민간 사업체로 이관할 수 있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최대 수혜주가 삼성테크인 쪽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보안 카메라를 삼성전자 쪽에서 인수한 이후에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것이 항상 삼성테크인은 4분기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연일해서 몇 년 동안 힘들었던 모습이 올 4분기는 분명히 변화될 거라는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2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 분기까지 바라보고 내년 업황 부분에서는 안정적이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에서 그래핀 소재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손목에도 차고 우리가 등에도 가지고 옷에도 붙이고 있다가 또다시 디스플레이 쪽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그 신소재 쪽에서 그래핀 테마가 다시 한번 열풍이 불 경우에 주도주 그리고 선도주로 갈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20선과의 이격이 조금 넉넉히 조금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재 좀 잡아봤던 측면이고요. 단기적인 저점 대비해서 지금 상승폭이 한 6% 이상 부분인데 다행히도 20선에 대해서 일선상에서 안착을 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주봉상에서도 현재 지지하고 나서 5선이 꺾였던 가격 재차 다시 우상향 쪽으로 돌려고 하는 변곡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 부분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올랐는데 오늘 붙은 경우에 단기 급등 이후에 조금 눌릴 수 있는 측면에서 104,500원 언저리 부분에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고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좀 잡았습니다. 연말 랠리 분과 변동성이 확대됐던 측면에서 축소되는 측면까지 살펴봤기 때문에 113,5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겠고요. 최종적으로 위클리 부분이기 때문에 주간 부분이기 때문에 113,500원이고요. 최종에선 146,000원까지 열어둬도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절가 부분은 97,600원 부분까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영 팀장님의 삼성테크인 매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의 유비벨록스 얘기를 좀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찌 보면 종목 세일즈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청자들의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 선정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동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일단은 그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태블릿 PC가 이제 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에 지금 일단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신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무선 모바일 기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모바일 컨텐츠 업체 또한 스마트 카드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카드도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스마트 카드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최근에 전자 주민증 이제 도입이라는 뉴스가 최근에 있었고요. 근데 그에 따라서 전자 주민증 하나만 갖고 다니냐 그게 아니고 전자주민증에 은행 카드 입력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개인 정보 같은 거를 같이 다 담아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것이 이제 스마트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수요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도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매분기 매출 20% 이상의 큰 폭의 성장을 이루어주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가격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좀 타이밍상 조금 담아보기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보신다면 최근에 저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7,000원에 지금 저점을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일단은 상당히 뛰어난 회사고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이나 앱스토어에 대한 운영, 또한 그다음 스마트 카드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 때문에 매출 증가는 앞으로도 이제 지속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급등 후에
조정을 보이는 시점에서 일단은 위클리 종목으로 딱 적합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저는 그 매수 가격을 한 17,000원대라 17,000원 초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손절 가격은 지난 전저점이죠. 전저점이 17,600원, 17,600원 정도에서는 일단 손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가질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의 주간 종목 배틀 종목 확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요, 꼭 목표가, 손절가 잘 적어두셨다가 장중에 발빠르게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타 Q&A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무료 문자를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상담 요청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해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텔레칩스를 먼저 좀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상담해드립니다. 이하나8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11,000원에 50% 정도를 가지고 계시고요. 손해 구간에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예, 현재 텔레칩스가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 8,300원대니까 손실폭이 꽤 크신 상태인데요. 텔레칩스를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반년 정도 꽤 고생을 하고 계신 겁니다. 3분기 실적이 꽤 좋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김도영 팀장님, 제가 알기로는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은 기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제 현금성 자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산자 평가 부분도 언급을 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실적 부진에 대해서 악화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차트상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데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동사 자체는 지금 현재 5월달,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올 상반기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의 선도 주체로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매수 들어왔었던 측면이었고요. 하지만 또다시 7월달에 급락 부분에서 기관이 눈을 뜨면 팔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다시 재차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또 쌍끌이 매수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인데요. 매수가 부분에서 그리고 비중 부분이 50%나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평단가 낮추기 전략도 애매한 측면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고생하리를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수급적인 측면 살짝 공격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게 제가 시황 부분에 잠깐 보니까 가장 인기 없는 주식, 지금 현재 주식을 사라라는 역발상으로 대신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예. 그 안에 텔레칩스가 좀 있네요. 그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역발상에 투자를 했을 때 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AT상으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주체별 쪽 상향인데요. 외국인이 지금 현재 빨갛게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기관도 역시 증권자 쪽을 통해서 창구를 통해 수급되고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상에서 일단은 급락 부분 이후에 재차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다시 고점 대비해서 돌파했던 측면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돌파가 됐더라는 측면이었는데, 이 부분이 돌파를 내지 못하고 급락 부분에 바로 맞았습니다. 이 부분 실적 부분에 대한 의미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하락 이탈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만 재차 다시 21선의 반등 부분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길게 보셔야 될 측면이고요. 주봉상에서도 다행히 단기적으로 실적 악화 부분에서 실망 매물 이후에 8,200원 언저리 부분을 지지하려고는 힘이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대략적으로 10,000원 초반 부근에서의 매물대 소화 부분이 조금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만 소화만 된다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기에는 텔레칩스 모멘텀 실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자산재판기보다도 내년 상분기쯤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께서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텔레칩스 역발상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증권사 분석이 있었던 만큼 대응 전략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님께 한 종목 드릴게요. LOT 백큐움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종목의 이름이 좀 생소합니다. 사신 가격이 6,700원이시고요. 20% 가지고 계시다고 798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매수하신 가격이 상당히 좀 높으세요. 근데 예. 중간에 좀 손절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저는 너무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손절을 두려워하신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하고 있는 업종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생산이 그 진공 펌프죠.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할 때 이제 진공 펌프가 필요한데, 그에 따른 이제 그 진공 펌프 생산과 그에 따른 이제 수리를 이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이 아니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상승이 있었을 경우에는 좀 핵융합 그 테마로 분류가 되면서 좀 상승을 많이 했던 점이 좀 부각이 받은 반면에, 최근의 상승은 이제 그 반도체 업황의 성장과 그다음에 IT 업종의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진공 펌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제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7,5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큰 우려는 하지 마시라. 그러니까 시장만 지금 최근에 안정이 된다면은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본질의 가치를 찾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너무 큰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 기술적인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트를 보신다면 좀 큰 그림으로 제가 지금 차트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 좀 중장기적으로는 고점을 한 7,000원 정도 지금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지금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1년 동안에 지금 꾹 지금 우상향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7,000원에 지금 고점이 좀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만큼 7,000원에 지금 돌파가 있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지속해서 조금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손절을 저는 하시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기업 가치를 좀 믿으시고요. 앞으로 좀 반도체 업황의 좀 성장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중장기적인 홀딩이 좋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향후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저는 오히려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 5,600원에서 지금 현재 7,000원 정도의 사이의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 만약에 이제 5,600원까지 하락이 있을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강보합으로 지금 흘러주는 만큼 일단은 저는 한 5,900원 선에 온다면 10% 정도 비중을 일단은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전체적인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요. 5,900원에 나중에 뭐 상승이 있을 경우는 그에 따른 비중만 조금 덜어내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좀 올해 좀 가져가보자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7,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리지만 돌파시는 한 단계 레벨업 가능하다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983님의 LOT 백큐 살펴봤습니다. 이번에 상담해 드릴 종목은요. 롯데관광개발인데요. 7416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18,000원의 비중은 적지를 않으셨고 1년 전쯤 매수를 했는데요.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김도영 팀장님. 네.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들고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한 1년 정도 매수를 했었다고 매수 단가를 좀 살펴보는 분들이라면 롯데관광개발에 대해서 이제 제2롯데월드 부분하고 수혜 부분이고 그다음에 관광사업 부분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 수혜 예상을 좀 예상을 하셨던 측면인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용산역세권 개발 부분에 대해서 지분 인수 부분에 대해서 발생했던 측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불발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언제까지 보유하다는 측면이라면 제가 의견 지수라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 현재가 부분에서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량 이익 실현을 하시고 재차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라는 측면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본인의 측면에서 관광 부분 그리고 특혜 수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지가 있다면 오히려 롯데월드 제2착공의 부분에 대한 다른 모멘텀을 실릴 수 있는 거 아니라면 하나투어나 모더투어 같은 다른 관광 상품 쪽으로 변경하시는 분이 오히려 기회비용 측면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지금 당장 현재가에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수급적인 측면하고 보여드리면서 화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투자자별 주체 부분인데요. 수급적인 개인들만이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외국인들이 조금씩 소량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아직 공격적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거래량이 완벽히 죽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차트상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21선도 완전히 꺾여서 내려가고 있고 밑에서 지금 하향 이탈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고요. 주봉상에서도 지금 현재 20선에 대해서 이탈 부분, 20선의 윗부분이 많이 열려있다는 측면입니다. 이격 부분이 발생하는 측면에서 재차 올라가기에는 주간 측면에서 조금 어렵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전량 이익 실현하시고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한전기술 문의하신 분 계신데요.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을 매수하신 분은 0331님이시고요. 매수가는 128,500원. 비중은 50%로 꽤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홍희진 연구원님. 네. 예.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지금 그 비중도 상당히 크시고요. 매수 가격이 높으시기 때문에 대응을 짜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와의 원전 수주 협상이 있었는데 그분이 결렬이 되면서 이제 주가는 오히려 이제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 급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보신다면은 개인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개인의 비중이 지금 커지는 상황에서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좀 급반등을 노리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향후 지금 저희 쪽에서 저희 쪽 그 한국 원전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좀 테마가 이제 부각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뭐 인도라든지요, 인도나 아니면 아르헨티나 쪽에서도 지금 협상에 지금 그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터키와 협상도 결렬이 됐지만 그 가격적인 문제가 좀 문제가 된 만큼 그 부분에 좀 문제만 어느 정도 좀 조율이 된다면은 그 부분도 이제 협상 그 수주도 따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손절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하방 경직의 흐름이 아직까지 나와주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보시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지금 저항선으로는 12만 원 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만 원 선에서 일단 좀 비중을 좀 줄여보자. 그 추가적인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 비중을 줄여놓고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시고 나서 뭐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12만 원 선에 다시 밀렸을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든지 그런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좀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요. 잠시 뒤에 월간 배틀에 이어서 또 한 번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장을 위한 최상의 선택. 서울경제TV 오후 생방송이 더 새롭고 다양한 코너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센투자클럽 시즌2 고수들의 숨겨둔 비법을 공개한다. 백전무패 고수의 관심 종목. 돈 버는 지름길, 성공 투자의 비밀. 핵심 전략만 쏙쏙. 더 많은 종목을 더 빠르게. 60조 스피드 종목 상담. 국내외 주요 뉴스와 시장 분석은 물론 맞춤형 재테크 전략까지 알아보는 센 경제 현장. 매일매일 새롭고 명쾌한 고수들의 강의가 이어진다. 대박클럽 시즌2. 내일을 위한 성공 투자 전략.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예, 월간 종목 배틀을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한 달 동안의 수익을 대결하는 월간 종목 배틀 함께 하신 분들은 꼭 손절가 목표가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9일에 추천해 주셨던 월간 종목 배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종목들의 등락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자리에 계신 김도영 팀장님의 삼형 엠텍이 아쉽게도 마이너스 8.9% 등락을 기록했고요. 김승일 연구원의 현대상사가 마이너스 4% 손절가가 나오면서 등락률을 마이너스 4%로 결정짓게 됐습니다. 한 달간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차트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도영 팀장님의 삼형 엠텍 지금 차트가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15일 장중 손절가가 나왔습니다. 이탈이 됐죠. 5,6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자동으로 손절 처리가 됐고 수익은 마이너스 8.9% 등락률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중국 수혜주 중에서도 가장 뛰어날 거라고 보고 계셨는데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승일 연구원의 현대상사를 보겠습니다. 역시 손절 처리가 됐나요? 등락률은 마이너스 4%를 보였는데요. 들고 계신 분들은 좀 전에 그때 이제 김승일 연구원께서 하셨던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장중 발빠르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두영 팀장님의 삼형행택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감소됐다라는 측면, 그리고 3분기 실적 부분이 여전히 안 좋게 나왔다는 측면에서 3분기 이후에 4분기 실적까지 좋지 못할 것이다. 업황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좀 됐었는데요. 중국 쪽의 부분에서 긴축 정책 부분에 대해서 언급되면서 장기적으로 코스닥을 시장 대비해서 같이 당반 급락했던 측면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220선 돌파 안착하는 측면까지는 좋았었지만 거래량이 수반되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발 같이 동반 급락했다는 측면으로 아무래도 좀 손절가 부분이 발생했는데요. 10월 중순 이후에 지금 기관들이 야금야금 매수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지금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모멘텀이 실어서 가시화되는 측면에서 오후쯤에 조금 살펴보시면서 내년 상반기 쪽에 다시 재차 한번 관심 종목에 가지고 가시다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두영 팀장께 지난 월간 종목 배틀 종목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월간 종목 배틀의 1위부터 5위까지는 어떤 전문가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아쉽게도 지금 자리하고 계신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저 순위 안에 들지를 못하셨는데요. 고영주제 5대 총통님의 삼성 SDI가 12% 넘는 수익을 기록하고 있고요. 심기환 연구원의 호텔 신라 5%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숍님, 윤용식 비숍님의 종목, 그리고 배찬수 배박사님의 종목이 매수한 가격 대비해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월간 종목 배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채택하셨을지 화면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예, 김두영 팀장님께서 오늘 대우건설을 공략하시고요. 홍희진 연구원님께서는 아이텍 반도체를 들고 나오셨는데요. 매수가를 결정해 보겠습니다. 예, 김두영 팀장님의 대우건설이 오늘장 강보합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가격을 매수가로 결정하겠습니다. 홍희진 연구원님의 아이텍 반도체의 흐름도 살펴볼까요? 예, 어제 종가 수준에서 한 소폭 밀려있는 가격대입니다. 5,990원, 10원 모자란 6,000원 매수가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자, 김두영 팀장님. 네.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M&A가 비교된 기사들도 나오고요. 네. 대우건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풋옵션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현대건설은 그것이 없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그걸 가지고 있다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산건설점에서 금호아시아나 쪽으로 이제 인수합병되면서 그 부분이 다시 재차 안 좋아지는 부분이 발생하면서 산업은행 쪽으로 재차 매각설이 좀 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악재 부분 나올 만큼 나왔다라는 측면을 좀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예. 금호아시아나 계열의 지금 대형 종합건설업체로 좀 되어 있지만 산업은행 쪽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유상증자 부분 1조, 산업은행에 되고 나서 1조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다 쓸 거냐를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결과 해외 모멘텀 쪽에서의 엔지니어링 업체 부분의 인수자금으로 많이 사용을 하겠다라는 측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어닝 쇼크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영업실적 부분 대비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 너무나도 하회하는 측면은 어닝 쇼크가 발생했다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1조 원의 유상증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측면은 지금 현재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측면이지만 금호타이어 출자 전환에 의해서 내년 6월까지 금호타이어가 지금 현 주가에 16,000원, 17,000원대만 유지만 한다면 그것 유지 시만으로 260억가량의 시세 차익 부분에서 채권 출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지금 현재 최근 지방, 부산과 대구발을 이용해서 지방 아파트 값의 미분양들이 감소되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환매 조건부에 대한 미분양 주택 부분이 감소했던 측면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아프리카를 필두로 해서 리비아에 이어서 알제리 부분까지 해외 모멘텀이 해외 수준은 계속 연일 쭉 될 수 있다는 측면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하반기 부분 그리고 내년 상반기 부분에서 돌파 부분에 대해서 한 모멘텀을 한번 수준 모멘텀을 좀 실어봤는데요. 단기적인 하락 이후에 재차 반등하고 있다는 측면이었지만 단기 하락 부분은 단기 박스권으로 이탈을 하고 나서 오늘 220선에 어제 종가 부분에서 올라탔다라는 측면, 그리고 20선에 안착했다는 측면을 오늘 공격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주봉상에서도 현재 20주선이었던 부분에서 이탈 부분에서 저항 돌파 부분이 발생했던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돌파 이후 안착해서 가고 있다는 측면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 경기가 어제 뉴스에 좀 나왔죠. 부동산 경기 앞으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시세 대비 20-30%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요. 아무래도 정권 교체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부동산 경기에 또다시 활성화 한번 측면에서 건설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단기 급등했던 삼성물산과 대림산업에 비교했을 때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이고 단기 급락 부분에 반발 매수 부분에서 가지고 한번
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 12,200원까지 짧게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부분에는 단기 저점 부분에 있던 9,500원 이탈 부분에서 보기 위해서 9,500원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주식도 자신과 궁합이 딱 맞는 주식이 있다고 하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저 종목 한번 매수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 잘 체크를 해두셨다가 좋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홍희진 연구원의 종목을 볼 텐데요. 홍희진 연구원님. 네. 예, 종목이 아이텍 반도체잖아요. 네.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오늘 지금 아이텍 반도체 매수 가격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조금 계속해서 이제 패배 이후에 오늘 이겨보자고 생각하고서 조금 신규 상장 종목으로 지금 갖고 나와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잘 모르시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아이텍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테스트하는 업체인데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라고 하면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있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있습니다. 그 국내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강하죠. 근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상당히 지금 뒤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에 따른 지금 그 투자가 지속해서 그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성장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모가 9,000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5,920원으로서 공모가 대비 한참 지금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현재 구간 실적 대비도 지금 주가는 실적 대비도 주가는 좀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고요. 그다음 공모가 대비도 상당히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종목을 지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지금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그 급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공모가 대비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락한 이유가 있겠는데요.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상당히 지금 작은 상황에서 주가는 코스닥 시장은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좀 제한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그 매도세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출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시장의 안정만 어느 정도 있다면은 저는 이 시점에서 좀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손절은 5,500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손절의 가능성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종목. 앞으로 그 다음에 좀 비메모리 반도체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와 그 다음에 실적 개선에 따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좀 여유 있는 대응을 하시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연구원님의 아이텍 반도체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김대웅 팀장님, 네. 아이텍 반도체가 이번에는 꼭 승리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대우건설이 질까요? 대우건설 월간으로 봤을 땐 대우건설 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너무나도 조금 늦게 방송에 좀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긴장이 아직 숨이 고르지 못하다 보니까 오늘 좀 공격적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대우건설 제가 반드시 또다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대웅 팀장님께서 오늘 좀 지각을 하셨거든요. 예, 대우건설과 아이텍 반도체 과연 어떤 종목이 한 달간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오늘 내주신 종목은요. 4주 뒤죠. 12월 21일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스타 Q&A 시간인데요. 스타 Q&A 시간에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상담을 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보내주셔야 실시간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해 보겠습니다. 일진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드리죠. 일진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신 분은 320 하나님이시고요. 12,000원에 40%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로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상담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김대웅 팀장님. 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오늘의 방송을 유정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그림도 좀 그려놨습니다. 예. 네, 일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었고 LED 부분에서 일진그룹 자체에서 실적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기계 설비 쪽에다가 계속해서 투자 부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2월 달에 주가가 4,000원대 부분에서 14,000원까지 뛰던 측면이 좀 발생했었던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 LED 사파이어 부분에 원천 기술을 좀 보유가 있다는 거.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자했던 것이 결국 올해 드디어 가시화됐다는 측면으로 보면서 단기 급등했던 부분에서 랠리가 좀 꾸준히 이어졌었죠. 거기에다가 불난집에다 기름을 아주 확 부어줬죠. 바로 삼성전자 부분에서의 태블릿 PC 부분으로 앞으로 향후 모멘텀까지 실어주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아이패드의 대항마라고 그러면서 미국에서조차도 갤럭시 탭 부분에 대해서 가시화 부분까지 언급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살펴봤을 때 동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모멘텀까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는 측면이고요. 단기적인 측면으로 지금 현재 수급 부분도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그려놔봤는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분홍색 선이 220선 부분과 결치는 부분이지만 바로 저점 부분에서 과연 이탈 부분이 있었나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서 지지하려고 했던 힘이었고요. 접점 대비 저점을 연결했었고 고점과 고점 대비 연결했던 측면에 지금 현재 돌파해서 안착하고 있던 일봉상인 부분인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12,000원에서 비중 40% 실으신 거는 적절했던 타이밍보다는 조금 공격적으로 이날 부분에서 단기 급등에서 좀 따라붙으셨던 측면인데요. 주봉상에서 안타깝게도 지금 12,000원 매물대의 지금 소화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재차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돌파 여부에 오늘 이번 주에 조금 공방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향후 모멘텀까지 한다면 단기적인 측면으로 한 1, 2주 부분에서 거래량만 수반돼서 또다시 재차 올라간다라면 13,000원 부분까지 단기 목표가 설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STX 엔진 보겠습니다. 3914님께서 보내셨고요. 매수한 가격에 38,000원, 20%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홍희진 연구원님께 드리죠. 네. 일단은 매수한 시점이 좀 언제인지 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사셔갖고 수익이 나셨는데도 매도를 못 하신 건지 아니시면은 시장에 하락이 있을 때 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건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한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선박 엔진 생산업체입니다. 3분기와 2분기에서 조선업체들의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도 실적 개선세는 조금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3분기 실적은 아직 발표를 안 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때 그동안에 좀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었던 마진율에 대해서 큰 폭의 개선이 나왔죠. 13% 정도의 마진율을 회복했다는 점이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실적 대비 좀 강하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상승한 거에 따른 좀 조정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안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 현재 시점에 지금 기술적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난 고점 43,000원을 찍고 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지수가 한번 조정받을 때 32,000원 선에 지지가 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선에 대한 지지 확인을 하러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인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32,000원 선까지도 32,000원 선까지의 지지가 있다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가격대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비중이 20%인 상태에서 저는 그 시점에서 좀 하방 경직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한 시장이 어느 정도 추가적인 악재가 없이 어느 정도 흘러갈 수만 있다면은 일단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000원에서 평단가를 좀 낮춰주시고 일단 동사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 대비 주가의 실적만큼의 주가 평가 받은 적이 지금 07년 이후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현 시점 조선주의 수주가 좀 많아지는 시점과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2,000원권 초반에서의 추가 매수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노조 파업이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현대기아차는 물론이고 이제 관련된 부품주들의 흐름도 괜찮지가 못한 상황인데요. 종목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기아차까지 같이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17님께서 SL을 14,950원에 20% 갖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막 들어온 종목 중에서 또 기아차가 있는데요.
기아차를 매수하신 분은 22,000원이시고요.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 김종 팀장님, 네. 함께 좀 묶어서 봐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분은 바로 최은정 앵커께서 바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예. 아무래도 파업 부분이 장기화된다는 측면에서 어제 살짝 눌렸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어제 좀 하락폭이 좀 컸었죠. 하지만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이었던 수급 모멘텀이 살아있었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둘 다 모두가 하락하는 측면에서 어제 부품주가 먼저 동반 급락을 한번 했고요. 오늘 재차 또다시 급락하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상황에서는 악재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 일단 나와야 된다는 측면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단 결론을 말씀드렸고요. 예.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 단가 대비해서 수익 구간이었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께서 욕심이 좀 가하셨다. 목표가를 좀 설정하고 비중을 좀 축소했던 측면이었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SL 같은 경우는 전조등 그리고 램프 부분 FTA 발효된과 동시에 전조 헤드램프와 테일램프 부분에서 수혜 부분이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이고요. 현대기아차에 전력 납품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부품 대장주 격에서 SL과 성화이텍 정도로 들 수 있는데요. 기타 다른 부품주 대비해서 조금 안정적인 실적 매출 드라이브 나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단기 급락 부분에서 이 악재 부분에 돌발되고 있다는 측면만 살펴보신다면 긍정적으로 향후 모멘텀과 그리고 지금 현재 수급 주체 부분도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SL부터 그리고 그다음 기아차까지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아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단기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측면에서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서 눌려있는 측면에서 종가 부분에서 베팅 여부를 좀 봤어야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5일선이 꺾이면서 11선까지 이탈했던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이익 실현을 모두 다 하셨다라면 SL 부분에 빠져나올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선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측면에 어제 한번 급락을 한번 맞고 오늘 또 다시 재차 맞으니까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 하시는데요. 일봉상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봉상에서 지금 현재 10선에 대해서 걸치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익 실현하기보다 오늘 종가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오늘 저가였던 17,100원 이탈 여부가 종가에서 위로 올라탈 수만 있다라면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아차 부분 같은 경우는 살펴보시겠는데요. 기아차 다행히 수급이 살아있는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정확히 지금 현재 21선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49,050원에 현재 지지하고 있는데요. 49,000원을 지지하고 올라갈 경우에는 여전히 수급 부분 살아있다는 측면입니다. 주봉상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5일선에 대해서 꺾여 있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모멘텀으로 보실 때는 안정적이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급등했던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과 10선, 20선을 가지고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에 내가 목표가 설정을 하지 못했다면 그 부분에서 빨리 잽싸게 자신의 이익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 한번 보시겠는데요. 현대차 어제 급락 맞고요. 주체였죠. 근데 21선에서 이탈하고 있는 측면에서 결국은 저항 부분에 맞아 떨어지는 측면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18만 원 돌파가 가장 중요한 실적 모멘텀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대기아차와 SL 함께 묶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번에 볼 종목은 아비코전자라는 종목인데요. 장문의 문자를 3개나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비코전자를 5,300원에 20%를 9월 초에 매수했습니다. 한 번도 매도할 기회를 주지를 않아서 놓쳤는데요. 기다리면 수익을 좀 더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네. 예.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급성, 그 수급 차트의 흐름을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업황보다는요, 뭐 갤럭시 탭이나 뭐 최근에 뭐 스마트 TV 해가지고 그 테마줄이 좀 분류가 되긴 하는데 수급적인 측면은 아직까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신다면은 주가의 그 지수의 하락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강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언제 이제 매도 시점이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주가가 한 단계 지금 레벨업을 했고요.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주가는 지속적으로 고점에서 이제 박스권을 지금 그려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조정이 두 가지 조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뭐 가격 조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가격 조정과 뭐 기간 조정을 같이 받는 경우도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상승 후에 기간 조정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격도가 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시점에서 21선과 61선의 이격 줄이기 과정이 좀 나타나는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손절가를
한 5,200원 정도로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동사에 대한 그 대응 전략은 충분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목표가는 지금 그 향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는지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6,000원의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 근데 6,000원에서 만약 좀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리면서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할 때는 일단은 추가적인 뭐 6,000원은 아닌 또 7,000원의 상승도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5,200원 손절까지 좀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만약 상승이 있다면 6,000원 부근에서의 그 진단을 좀 다시 한번 받으시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전주에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S에너지인데요. 12만 2천원이라고 적으셨는데 12,200원인 것 같습니다. 12,200원에 23%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분석 꼭 좀 해주십시오. 3893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김두영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S에너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분사에서 태양 전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분할돼서 상장된 이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회사 부분을 발생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삼성전자에서 삼성 전미화학을 통해서 폴리실리콘 사업 진출을 하겠다고 해서 OCI가 급락을 맞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삼성 전미화학은 급등을 하고 있었고 연이했던 측면을 한번 살펴보셔야겠는데요. 태양광정비 전지업체이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락 부분에 대해서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꼬여있다는 측면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급등하고 이후에 실적 가시화되고 있고 S에너지 측면에서 삼성전자 측면의 모멘텀에 대해서 실제로 자회사에 대해서 모회사에 대한 가치를 좀 평가받고 있는 측면인데요.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락 부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도 지금 현재 220선과 60선에 대해서 지지하고 나서 다시 재착 공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삼성그룹에서의 태양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실려있다는 측면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 고점이었던 17,000원 부근의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18,000원 2월달 고점이었던 부분까지 그리고 19,000원 부분까지 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거래량이 완전히 죽었다는 측면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문자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HNBS의 김도영 팀장님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어지는 2부에서도 역시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맞춤 상담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 내용을 적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